기가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쾌적한 주거 공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안경 쓴 모습은 처음 보지, 얘들아? 요게 평상시 모습이란다. 자, 그러면 쾌적한 실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패들렛에 여러분들 만화 찍어서 올렸잖아. 그쵸? 만화. 그거는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기록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생활과 안전 부분의 단원이잖아. 그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 주거 공간에서는 이런 안전 문제들이 있고, 요걸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려면 우선은 주위 환경도 안전한 환경이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로 자연재해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것도 미리 안전하려고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거 공간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걸 미리 대비해서 조심조심 행동을 하는 거지. 일부러 장난치지 말기. 그리고 일부러 위험하게 막 칼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주거 환경에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게 도구를 사용하는 거랑 뭐 화재나 감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문에 닫히는 건가? 뭐 이게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안전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어느 정도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주거 환경 깨끗하게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되려면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는 주거 공간은 어떤 주거 공간인지를 알아보고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발명 활동을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쾌적한 실내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 학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주거 환경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축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아파트의 내부 구조나 주택의 내부 구조, 공간의 구성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특히 요즘에 이렇게 쾌적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요렇게 쾌적한 환경이 조금 더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쾌적한 실내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쾌적한 실내 공간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가족이 쾌적하게 실내 공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배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PPT 화면을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써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열 환경. 먼저 열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 열 환경은 온도하고 습도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온도하고 습도. 이렇게 온도, 그리고 으악, 이게 너무 어렵네. 온도, 습도 이런 것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 환경에서는 환기하고 통풍이 뭔지 이런 것들의 차이하고 환기를
좋게 하려면, 통풍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주거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리 환경에서는 소음이라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데 그곳을 조금 덜 시끄럽게 소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빛 환경은 조명으로 인한 빛과 채광, 햇빛을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밝고 쾌적한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학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환경, 이 네 가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이 쾌적해야 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빛 환경, 열 환경, 공기 환경, 소리 환경, 이 네 가지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조절하면 공간이 쾌적해질 수 있구나. 그걸 알면 돼요. 자, 넘어가서 공기 환경이에요. 공기 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기 환경에는 먼저 환기와 통풍 중에 환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와 실외에 안과 밖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실외에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것. 이게 환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근데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게 환기야. 근데 요거를 문을 꽝꽝 닫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혹은 들여보내지 않았어. 그러면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환기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요거를 환기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알아보는 거지. 또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또한 자연환기 말고 계곡물을 이용한 환기 방법이 있어요. 자연환기를 먼저 보면 창과 문, 환기구 등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렇게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자연환기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공기가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람이나 아니면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때문에 공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요것은 환기구의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서 환기 효과가 달라져요. 자, 요거를 좀 살펴보면 환기에 대해서는 여기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잠깐만 기계 환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는 공기나 바람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집이 이렇게 꽁꽁꽁꽁 창문을 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창문이 작아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뭔지 아니?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아주 높은 아파트들이고 아래층에는 상가가 있는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이야기해. 그 건물은 25층, 30층 뭐 이렇게 높단 말이야. 근데 높은 곳에 창문을 이렇게 크게 뚫으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환기가 되게 안 될 텐데 답답하잖아.
그럴 때는 기계적인 설비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게 돼요. 그게 기계환기야. 기계환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부엌에 설치된 환기 팬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배기후드라고 이야기해요. 배기후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밑에 가스레인지가 있지. 뭐 이런 모양으로 안 생겼더라도 바람을 막 이렇게 빨아들인다라고 하면 배기후드예요. 그리고 환기팬이라는 거는 화장실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날개가 달렸고 환기팬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팬을 돌리는 거지. 그리고 바람을 흡입하는 거죠.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 돌리긴 하는데 이 공기청정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엌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요 배기후드나 환기팬을 많이 이용하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안 되면 좋지. 창문이 있으면 좋지. 안 되면 환기 팬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과 부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엌, 화장실, 욕실은 냄새가 많고 습도가 높죠. 그래서 기계환기 장치가 필요해요. 창문은 많지 않은데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어 있잖아. 그 습도랑 같이. 그래서 이걸 빼내는 기계 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여기에 보면 창의 위치와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통풍이야 먼지는 아까 얘기했고 통풍을 할 때 창문의 위치를 좀 보자. 창문의 위치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생략하고 크기를 먼저 보자. 이렇게 큰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공기가 나가는 것과 공기의 흐름과 이렇게 작은 창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니? 그렇지. 이렇게 큰 창이지. 이렇게 큰 창은 들어와서 나가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서 환기가 잘 돼. 잘 돼. 지금 선생님이 잘못된 페이지를 켜놨잖아. 환기로 돌아갈게. 환기, 여기. 환기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의 크기, 그리고 문의 크기. 문의 크기와 창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환기가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환기구도 마찬가지야. 환기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환기가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거야. 실내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환기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그거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머물고 뜨거운 공기는 위쪽에 머문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쵸? 차가운 공기가 밑에 있다가 따뜻해졌어. 데워졌어.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맴돌다가 식었어. 그러면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공기를 이렇게 들여보냈어.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차가운 공기가 데펴져가지고 이 위로 올라왔다? 만약 더운 바람 들어와도 마찬가지야. 더우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올라갔다가 식은 거지. 그럼 내려올 거야. 그치?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이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데워져서 이쪽으로 나가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데워져서 이쪽 위로 나가게, 아래쪽 말고 위로 나가게.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큰 창을 양쪽에다 뚫어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환기구의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서 환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환기구라고 하면 창이나 문이에요. 창이나 문의 위치에 따라서 환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계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구도 어떤 거는 공기만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어. 또 어떤 기계는 공기를 뱉는 기계가 있어요.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계와 뱉는 기계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도 환기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 자, 기계 환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요것은 우리나라는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건축을 할 때 창문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빛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굉장히 어두운 공간의 아파트를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이 오래 살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나 햇빛을 못 보니까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있어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있으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졸렵고 그래서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환기나 창문의 크기나 뭐 빛의 양이나 소음의 정도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환기는 창문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20개로 이렇게 쪼개. 그래서 20분의 1만큼 정도는 창문으로 있어야 된다고. 문으로 있어야 된다고. 요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통풍에 대해서 볼게요. 통풍. 아까 PPT가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헷갈렸을 텐데, 통풍. 환기는 온도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고, 더운 공기가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다가 어디 구멍이 뚫려 있어. 문이나 창.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어느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치? 이게 바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온도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통풍은 바람이야, 바람. 자연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창과 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통풍이에요. 그러니까 환기하고 통풍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돼. 통풍은 창과 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 나가게 하는 거고, 환기는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 환기예요. 자, 이런 환기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환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통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벽이나 가구를 제거한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바람이 일로 막 이렇게 들어와. 근데 여기 이렇게 가구라든지 벽이 있어.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과 마주보는 쪽에 창을 설치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일로 불어와요.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근데 막혔어, 여기가. 그럼 못 나가겠지.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불편하지. 그러면 공기가 바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못하니까 이 집은 통풍 효과가 좋지 못한 집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요거 쓰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이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마주보는 쪽에 창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람이 들어오는 쪽 창은 낮게, 바람이 나가는 쪽 창은 조금 높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환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들어오는 쪽을 이렇게 낮게 구멍을 뚫었어. 그러면 이쪽에 지금 차가운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데워졌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나가거든. 이쪽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들어왔다가 데워져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들어오는 쪽은 낮게, 나가는 쪽은 높게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온도에 의해서 데워진 공기가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했고,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자, 요거를 풀어보자면, 개구부라는 것은 창이나 문이에요. 창이나 문의 위치에 따른 환기와 통풍의 효과라고 쓰여 있고, 환기와 통풍의 효과를 알아보면, 여기서 가장 환기 효과가 좋은 것은 맞춰보세요. 가나 다라 중에서 어떤 걸까? 맞춰보세요. 찍으면 되지 뭐. 생각.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찍거나 생각하거나.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환기 효과, 통풍 효과가 좋은 것은 자, 가나, 다라 중에서 정답은 가입니다. 자, 가는 들어오는 쪽은 낮게, 나가는 쪽은 높게 되어 있고요.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데워져서 나가는 경로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가가 가장 환기와 통풍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나가도 이쪽에 정체되는 공기와 이쪽에 정체되는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게요. 가, 나, 다, 라. 자, 왜냐하면 들어오는 쪽은 낮게, 나가는 쪽은 높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 바람이라면 이렇게 마주보는 쪽에 창을 뚫어야 통풍의 효과가 좋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게 뚫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요거는 위아래가 같은 위치에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좋지 않아. 그리고 또 이것은 이쪽과 이쪽에 정체되는 공기가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지도 않고 개구부의 위치가 한 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환기나 통풍 효과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나 통풍 효과를 생각했을 때 쾌적한 집에서 살려면 우리는 가 같은 형태의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만약 가가 안 되면 나라도, 나가 안 되면 다라도, 다가 안 되면 라라도 해야 되겠지. 만약 이것도 안 되면 기계 설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기 환경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좋아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베이크 아웃이라는 거고, 새집에 가면 여러분들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새집에 가면 새집 냄새가 엄청나요. 그 새집 냄새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페인트나 벽지를 바를 때 거기 화학 물질로 풀을 바르거든요. 그게 다 화학 물질이에요. 그리고 마룻바닥도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가구나 자재들을 본드나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기 봐봐. 눈이 막 간지럽고 아토피가 있고 여기 여자분 보세요. 코를 막고 있고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간지러워. 아토피, 두드러기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새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새집에 들어갈 때는 새집에 있는 그런 나쁜 공기의 질을 환기나 통풍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해서 나쁜 공기를 개선시키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이름이 베이크 아웃이야. 베이크 아웃.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베이크 아웃. 그치. 베이크 아웃. 네, 베이크 아웃. 구워서 내보낸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창문하고 문을 모두 다 닫고 근데 가구하고 서랍, 문짝은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7시간 동안 보일러를 켜놓는 거야. 보일러를 계속 켜놔요. 엄청 달궈지겠지. 이렇게 달궈진 것은 따뜻하게 데워졌을 경우에 풀이나 본드 같은 화학 물질에 뜨거운 게 닿으면 이 휘발성이라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바깥으로 배출이. 그러면 이 바깥으로 배출이 된 것을 7시간 보일러를 켜놓다가 배출시켜 놓다가 창문을 싹 다 여는 거야. 여기 이후 창문을 열어서 1시간 동안 환기시킨다. 이렇게 4번에서 5번 반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오염 물질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바쁜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이크 아웃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새집증후군 베이크 아웃도 해주고 더불어서 뭐 아토피 케어라든지 친환경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들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그런 업체가 돈을 받고도 업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열 환경. 열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자, 열 환경의 그 요소 안에는 온도하고 습도가 있어요. 온도와 습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실내 온도하고 습도 조절이 필수인데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더불어서 있고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때 자연 환경을 이용하면 따뜻한 집에서 살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근데 자연 환경만으로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을 이용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불어서 쾌적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한번 살펴보면 온도는 여름철에는 24에서 6도 정도, 그리고 겨울철에는 16에서 20도 정도. 근데 습도는 여름철에는 60에서 75%, 겨울에는 40에서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습도는 60%, 70% 정도를 맞춰 놓는 것이 우리 몸에는 좋은 거지. 그리고 온도는 여름에는 좀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4에서 6도 정도만 낮추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밖에서 엄청 춥기 때문에 너무 또 따뜻하게 생활하면 실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6에서 20도 정도로 차이가 안 나게, 많이 안 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자, 만약에 약간 춥고 약간 덥게 생활을 하면 이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런 생활을 해온다면 자기 스스로 땅구멍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통해서 이런 온도 조절하는 능력이 훨씬 더 점점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사람 몸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요. 자, 넘겨서 자, 실내 온도가 만약에 높다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돼요. 실내 온도가 엄청 높으면 건조해서 감기가 걸리기 쉽다는 거겠지. 실내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실내 온도가 낮아도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몸살이나 무기력증이 있을 수도 있고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면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담요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 거. 그리고 실내 온도가 낮았을 경우에 감기는 요 감기는 심해지면 염증성 질환이 되기도 하죠. 감기가 오래돼서 염증이 되면 염증성 감기가 되기도 하죠. 자, 여기 밑에를 보면 그래서 실내외의 온도차를 5도에서 6도 내외로 하는 것이 좋고 5도에서 6도 내외로 바깥 공기와 안의 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면 엄청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커튼이나 여름철에는 냉난방 기기를 활용하면 좋아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방 장치나 난방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단열재라는 것이 있어요. 단열재. 단열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한다면 단열재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스티로폼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 스티로폼처럼 생긴 것이 열을 전도하는 능력이 제일 낮대. 열을 전도하는 능력이 작대. 열 전도율이 뭐냐면 물체하고 물체에서 온도가 이동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물체는 다 있지 않아. 다 있지 않은데 공기 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열이 전달이 된 게 전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벽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닿아 있을 때 벽이 시원하다면, 아, 시원해 라고 느끼는 것은 복사야. 복사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체하고 물체가 닿았을 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 복사예요. 단열 소재, 그러니까 이 스티로폼 같은 것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현저히 조금밖에 안 돼.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스티로폼을 쓰는 거야. 더운데 집 안으로 그 열기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추운데 그 추운 것을 안쪽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열재를 벽과 벽 사이에 넣거나 아니면 벽 바깥에다가 넣기도 하죠. 벽과 벽 사이에 넣는 것이 벽의 두께는 이렇게 두꺼운데 단열의 효과는 열을 전달하는 것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최고지. 그래서 요즘 지어진 아파트 중에 친환경 아파트들 그러니까 보일러비 조금 나오는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냉난방기 켜지 않아도 시원한 집들은 이런 단열재가 벽 안에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벽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10cm, 15cm 이렇게 넘는 벽들도 있어요. 자, 참고하기 바라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난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온도나 햇빛 등 자연 환경을 최대로 이용하고, 두 번째는 단열재를 이용하고, 세 번째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햇빛이나 햇빛의 열기, 그리고 바람 같은 걸 막고, 또 선풍기나 난로 같은 또는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냉난방기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어요. 자, 단열재 했고, 이렇게 냉난방비를 단열재를 하면 30% 정도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벽에다가 단열재를 붙인 모습이에요. 자, 여기 상식으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온맵시를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온맵시. 온맵시는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을 말하고, 온맵시, 따뜻하게 옷을 예쁘게 입는, 맵시 입게 입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따뜻한 옷차림을 하면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고 난방을 엄청 덥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할 수 있고 내 몸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거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현명한 생활 방식이래요. 그래서 온맵시를 실천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라고 하면 난방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을 태워가지고 가스가 나오잖아. 그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런 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서 공기 오염을 완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만 더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기후 변화의 완화에도 이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맵시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복에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뭐 머플러라도, 목도리, 아니면 뭐 귀도리, 장갑도 끼고 뭐 마스크도 이렇게 추우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온맵시야. 그런 걸 하면 약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서 실내 난방을 낮출 수가 있대요. 그러면 12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대요. 요렇게 하면 좋겠죠. 온맵시 참고하세요. 자, 넘어가서 습도에 대해서 할게요. 습도가 너무 높잖아. 그러면 불쾌지수가 상승해요. 여름철에 특히 습도 높은 날 엄청 끈적대고 달라붙으면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침구류, 의류, 건물이 눅눅해지고 눅눅해지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습도가 높았을 때 겨울철에도 결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로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요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결로가 생기면 벽지에 곰팡이가 엄청 생기고 물방울이 막 맺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창문에도 결로 현상이 있는 그런 벽에 샤시 왜 그 셔시에 물방울이 막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셔시들은 샤시에도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습도가 너무 낮잖아? 그러면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막 이렇게 각질도 생기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호흡기 질환이 뭐 감기잖아. 비염, 감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걸려서 염증성 질환이 되면 또 내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 또 건강에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또 호흡기 질환이나 건조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결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결로가 이런 거예요. 창문에 물방울 맺히는 이런 것들이 결로야. 또 벽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다가 곰팡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결로예요. 결로는 우리 공기 중에 물방울이 지금 수없이 섞여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 수분들이 어, 온도가 차이가 이 수분이 뭉치는 온도가 있어. 수분이 뭉치는 온도. 예를 들면 이렇게 잎사귀에 이슬이 이렇게 맺히잖아. 그 이슬이 맺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물방울로 돼서 잎사귀에 맺히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습도 높은 수분들이 이렇게 뭉치는 온도가 있거든. 그 뭉치는 온도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 수분을 물체 표면에 물방울로 맺혀. 그게 결로야. 이렇게 물방울로 맺히는 거. 자, 그걸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컵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아니야. 컵으로. 자, 여기 유리컵이 있어요. 여기 유리컵이 있네. 유리컵. 이 유리컵 안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 차가운 거야. 차가운 거. 근데 바깥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이야. 엄청 뜨거워. 습도는 높고 더워. 근데 이 더운 공기, 습도가 높은 더운 공기가 얘 차가운 거, 이 얼음물의 표면에 딱 이렇게 공기가 닿았어. 근데 이게 딱 닿았는데 이 공기가, 이 습도 많은 이 공기가 얼음물 표면에 유리창에 닿는 순간 이슬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하가 된 거야. 그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하에서 이 공기들이 뭉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로 변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벽 안에 이렇게 이슬로 맺혀버렸어. 벽 안에. 그럼 이게 뭉쳐있다가 곰팡이들은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한다니까. 이게 벽 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곰팡이들이 생긴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결로야. 결로의 문제점인 거지. 자, 조금만 더 넘어가서 자, 이거를 좀 봅시다. 결로의 발생 원인. 건축물의 결로는 대부분 일조량, 햇빛이 비치는 양의 부족. 햇빛이 안 비치니까 습도가 날아가지 못해. 그래서 이슬이 맺힐 만큼 공기가 지금 물이 많아. 또는 통풍이 안 돼. 통풍이 되면 바람으로 이슬을 싹 날릴 텐데 그걸 못해. 또는 온도.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안에는 너무 덥고 바깥엔 너무 춥거나 아니면 바깥엔 너무 덥고 안에는 너무 춥거나 이런 거. 그리고 습도가 우선 높아야 돼. 습도가 높은 것이 결로의 발생 원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만약에 너무 많이 심하고 벽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단열이 잘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벽에서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바깥에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줄게요.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집 아니야. 여기가 밖이야. 밖. 근데 지금 겨울이야. 겨울. 그리고 여기 안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고 더워. 온도가 높아. 근데 여기는 추워. 온도 차이를 벽에서 단열이 되지 않아서 다 받고 있어. 여기 지금 습도가 높은데 벽에 닿는 순간 차가워. 이슬점이야. 여기다 이렇게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이게 공기의 흐름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 나가지도 않아. 그럼 계속 맺혀 있겠지. 그럼 이 계속 맺혀 있는데 곰팡이가 좋아한다니까, 습도가 높은 데를 좋아하니까 여기 앉아서 곰팡이가 막 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로들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공기들이 머무는 곳, 이런 구석진 곳, 그런 곳에 많이 나타나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결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결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습도를 낮추는 방법. 먼저 난방기를 틀면 돼요. 따뜻하면 이 습도가 좀 날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보일러를 틀잖아. 그래서
비 많이 오면. 그리고 숯을 갖다 놓던지, 이거는 좁은 공간이었을 때, 그리고 제습제를 갖다 놓던지, 물 먹는 하마 같은 제습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 놓던지 아니면 신문지를 깔아 놓던지. 이 숯하고 신문지하고 제습제는 이렇게 옷장처럼 좁은 공간, 신발장처럼 좁은 공간에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난방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 혹은 난방기 말고 제습기가 있어요. 습도를 빨아들여서 물로 만들어주는 거지. 습도를 빨아들여서 물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습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혹은 이 습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벽의 온도 차이를 크게 나지 않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벽을 이렇게 두껍게 단열재를 넣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온도를 안쪽으로 전달하는 것을 빨리 안 하거든.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 이쪽 벽에서는. 그래서 단열을 하기도 해요. 단열을 많이 해놓으면 결로를 조금은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습도를 반대로 올리는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 정원이나 젖은 수건, 어항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습도 올리는 방법으로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네. 빨래를 널어놓기도 하고 그러던데. 자,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를 같이 조절하는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름철에는 통풍을 시키거나 아니면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거지. 이러려면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숯, 제습제 아니면 에어컨을 좀 자연적인 방법이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숯이나 제습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습도 역시 통풍이나 환기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온도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햇빛의 온도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온도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남쪽에 집을 짓는 거지. 남쪽으로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커튼을 열어두거나 혹은 단열재를 이용하면 집에 따뜻한 공기가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단열재에 벽을 이만큼 두껍게 만들거나 습도를 겨울철에 겨울철에 높여야 되니까 높이는 방법으로는 실내 정원을 만들거나 뭐 화분에 물 주는 거 혹은 젖은 수건, 어항 뭐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기계를 사용하면 석유를 쓰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 가스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원들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한다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거든. CO2가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또 설비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 여름철에 선풍기, 에어컨, 습도는 제습기나 난방기기, 겨울철에는 난로나 난방기기, 아니면 뭐 온돌마루 이런 거, 그리고 가습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CO2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 환경도 훼손될 수도 있고 인체에 해롭지. 그렇지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건강을 생각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까 열환경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빛환경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